수험생님 안녕하세요. 저는요 스페셜 에듀에서요 민법을 강의하게 되는 박기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요 1년 과정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됩니다. 먼저 기본 이론 강의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는 특강으로요 여러분하고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이 강의는요 작년에도 잠깐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그 그림 노트 위주로 강의를 했다기보다는 좀 더 폭넓게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요 그림 민법, 즉 여기요 그림 민법으로 숫보기 있죠. 이 숫보기를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그림 노트에 맞게끔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곁들여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우리가 이미 5, 6년 전부터 민법이라고 하는 난이도는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올해 시험에서 단답형으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뭐 5문제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모든 문제들이요 다 이제는 이해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로 이제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단답형의 형식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두 번째는요 기출문제 분석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시면 주로 정답만 주로 보시기 때문에요. 기출문제 어느 부분이 어렵고 쉽고 하는 걸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기출문제의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요 그 내용 자체에서 녹아서 우리가 문제가 항상 다시 만들어지죠. 올해도 85% 이상이 기출문제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를 줄이고 여러분들이 1년 안에 단기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 것이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먼저 완전히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답만 암기하면 안 된다. 그 지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과연 이론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래서 적어도 기출문제는 10년치 정도는 최소한 10년치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양이 적다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이 많다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어느 것을 할 때 그 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적어도 올해 같은 시험의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안정적으로 점수를 맞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숫보기 그림 민법을 보시면 됩니다. 자, 민법 총체를 보시죠. 법률 관계와 법률 행위죠.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이 을에 대해서 청약을 하죠. 이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을이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말을 한, 즉 청약, 내 집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을 표의자라고 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나를 표의자라고 하고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상대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을 파니까 파는 사람을 매도인, 집을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이 모여서 일치가 되죠. 그럼 여기서 계약이라고 하는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그러면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청약과 승낙을 의사표시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요건을 뭐라 한다?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요건 즉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거기에서 갑은 을에 대해서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을은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렇게요. 권리와 의무가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의무가 발생하면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될 사람. 그래서 갑을 채무자라고 하고 을을 채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왜 이 사람을 채무자, 채권자라고 하는 것이냐? 여기에도 의무가 있고 여기에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을도 의무가 있고 갑도 의무가 있는데 왜 갑만 채무자라고 하고 을은 청구권이라는 권리자라고 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법에서는 하나의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물건을 기준으로 물건을 기준으로 이 물건을 넘겨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는 것이고 물건을 넘겨받는 사람을 채권자라다. 즉 등기를 가지고 기준으로 채무자와 채권자를 나누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등기를 해줄 이 사람의 의무가 있죠.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고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법에서 하나의 약속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을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고 싶다. 그러면 대금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 집어넣어야 돼. 매매의 대금을 지급할
채무자인 을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채권자다,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것은 등기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률 효과를 뭐다?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결과라고 했을 때 뭐가 되냐면 원인의 인자와 결과의 과자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인과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물권법에서 유인성이라고 얘기하고 인과관계가 없다. 그것을 무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인이잖아요. 원인. 이 원인이 바로 법률 요건,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금 기본서 가지고 계시나요? 그 기본서에 보면 1번은 의고, 2번은 요건이고, 3번은 효과라고 되어 있죠? 이걸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효과를 뭐죠? 결과죠. 요건을 원인이라고 하고 효과를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를 가지고 계시면 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보면 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원인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은 이 원인, 요건, 원인을 중심으로 민법 총칙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민법 총칙의 원인을 중심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건이고 원인이고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법률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세 개의 지금 중요한 테마가 나와 있죠. 그러면 테마가 나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법률적, 민법적인 용어를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냐? 여기 보시면 표의자가 뭐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그 네이버 지식 검색해요. 아무리 이것을 검색했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총칙부터 전체 끝까지 우리가 내가 지금요 민법 전체를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얘기해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의를 하면서 그때그때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런 것은 미리서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표의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식 검색에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표의자다. 그러면 이 표의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뭐다? 아, 그걸 듣는 사람이다.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용어를 할 때 그 용어의 의의가 뭐죠? 법률적인 용어로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민법이라는 것은 어떠면 이 용어가 무슨 말인지 알면은 알겠죠? 이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그 용어는 전체적인 구조의 틀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지금 첫 강의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수십 번 돌려들으면 안 돼요. 알겠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예요. 하나의 구슬처럼 이렇게 깨어져 있단 말이죠. 이것이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을 때 이게 하나의 민법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 강의를 10번 들었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암기가 된 거죠. 알겠죠? 그러지 마시고 강의를 들으실 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 처음부터까지 그냥 한번 쭉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 당연히 모르죠. 새로운 학문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2회독을 하고 3회독을 하고 4회독 하다 보면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것이요. 이해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글로써 되는 것만 언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림도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면 법률 사실이 뭐냐? 이걸 먼저 알아가지 말고 아, 법률 사실은 당신 내 집을 1억 원에 사겠느냐? 1억 원에 살래? 이걸 청약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알았어 내가 1억 원에 살게 1억에 살게 이것을 승낙이죠. 승낙을 의사표시라고 하고 이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청약과 승낙이 일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우리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 뭐냐? 이걸 가지고 이것을요. 풀어서 써가지고 법률적인 용어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페셜 에듀에 수강 신청을 했다. 그러면 수강 계약이 성립되잖아요. 계약. 그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원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강의를 듣는 것이 바로 결과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수강 등록을 했기 때문에 수강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강의를 들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페셜에서는요. 강의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법률 효과인 것이에요. 이 법률 효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원인. 여러분요, 나중에요, 공부를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등기법에서 보면 뭐가 나오죠? 등기 원인이다. 등기 원인 이 말이 나오죠? 그 원인이라는 것이 바로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이 계약, 이것을 등기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죠? 원인행위가 등기 원인이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요건이고 여기는 효과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면 이 효과에는 뭐가 있다? 권리하고 의무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등기 청구권이죠.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요. 이것을 다른 말로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이따요.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보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에서 권리, 청구권은 권리거든요. 권리와 의무가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묶어서 뭐라 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뭐가 있다? 권리가 있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와 의무가 상호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면 99%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99% 권리가 있다는 거죠. 물론 권리만 있는 것이 있어. 그걸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의무만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뭐다? 예를 들어서 법인에 같은 거 보면 신고 의무 같은 거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 것들 몇 가지 빼고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을 때는 언제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것을 뭐라고 법에서는 표현하냐?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런데 우리는요, 의무보다는 무엇을 더 주장하냐? 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더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하냐? 그것을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권리 관계라 해서 그럼 권리만 있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민법 제3조에 보면 권리 능력 존속 기간이라고 돼 있어. 법조문의 제목이 권리 능력. 그런데 내용을 보면 뭐라 하냐?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 분명히 법조문의 제목은 권리 능력인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우리는 이 권리라는 말 속에는 항상 의무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라 해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이면 속에는 의무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내가 권리가 있다. 그러면 의무, 권리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알겠죠? 거기는 항상 뒤에가 의무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알면서 이걸 책을 읽어야 되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 민법이라는 것은 의무를 중심으로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권리를 중심으로 민법이 쓰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이해를 할 때 권리자의 입장에서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의무자의 입장에서 책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도덕성이나 윤리심이 강한 분들 계셔. 그런 분들은 민법을 이해할 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을 쭉 읽다 보면 이건 그러면 저 사람이 A가 뭘 주장한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B가 그러면 너무 그러면 안 됐는데 B가 그러면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B가 너무 큰 피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게 법을 이해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법은 항상 권리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돼. 그럼 권리자가 있다는 것은 한편은 뭐가 있다? 의무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항상 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요.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권리 관계라고 하고 이 권리 관계를 다른 말로 무슨 관계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 그것을 법률 사실 여기에서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죠. 법률 요건 그러면은 대금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법률 효과 이런 관계를 우리는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법률 관계죠. 법률 관계는 뭐하고 비교된다? 인간관계하고 비교돼. 그러면 인간관계는 법률 관계가 아니란 말이고 법률 관계가 아니란 말은 권리 관계가 없다. 권리가 없다는 것이고 권리와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간관계는 뭐냐? 옆집 아이를요. 지금 그 집 엄마가요. 잠깐 마트에 갔다 온다니까 내가 그 아이를 잠깐 이렇게 봐주는 거죠. 그럼 내가 반드시 봐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간관계죠. 이런 인간관계는 서로가 서로한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그럼 그것은 무조건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다 이런 말이죠. 이러한 법률 관계를 다루는 것 그것을 실체법이라고 실체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러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요.
물권법에 보면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것을 배울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부동산 등기법에 가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 말이 자꾸 나와. 그래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된다.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된다. 실체적 진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일대 실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것은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할 때까지만 우리 민법인 것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만 우리 민법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민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어. 그래서 을이 갑한테 잔금을 지급했죠. 잔금을 지급했으면 그러면 을은요. 갑한테 등기를 받아와야 되겠죠. 등기를 받아와야 돼.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등기를 가지고 올 때는 민법에 의해서 등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등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민법에 의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 실체법 즉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이런 의무를 이행을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절차법.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는 법, 그걸 바로 절차법이고 그 절차법의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시험 과목이요. 24문제 시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알겠죠? 부동산 등기법.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죠. 여기요. 지금 을은 갑한테 등기를 가져왔으면 대금을 지급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를 이행하라고 했는데 안 하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민사소송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그 다음에 의무의 이행을 강제시키는 법, 그것을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요 우리가 2차 과목에서 대부분이 다 절차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 우리 민법에서 우리 1차에서 민법은 실체법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할 때까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실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요 실체가 뭐지? 그러면 그건 권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알겠죠? 권리관계, 권리를 다루는 것. 그 다음에 법률관계는 뭐냐? 법률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다른 말로 권리관계, 이것을 법률관계다. 모르겠으면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법률관계로 이루어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누군가가 나한테 잠깐 짐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길거리 가는데 잠깐 보관하고 있다. 그렇다 해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보관할 의무는 있어 없어? 없죠. 바쁘면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리와 의무가 없는 것을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다.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설령 조금 이것 좀 보관 좀 해달라. 조금만 여기 짐 좀 지켜봐 주라.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냥 바쁘니까 갔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권리와 의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청약을 하고 을이 갑한테 승낙을 하죠. 청약을 의사표시, 승낙을 의사표시 이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이 청약과 승낙에서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죠. 이런 법률 요건에서 등기하고 대금 지급 의무와 그다음에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이것을 법률 효과, 이것을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루는 것, 이것을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하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하는 것이고 이 권리와 의무 중에서 우리는 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권리 관계라고도 얘기하고 이러한 권리 관계를 다른 말로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루는 법, 그것을 우리는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의무의 이행을 강제시키는 것, 우리 이것을 절차법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봤죠. 자,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뭐라 한다? 이것을 물건이라고 얘기하죠. 이 물건을 뭐라 한다? 권리의 객자. 권리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죠. 소유권의 대상이다. 이것을 법률행위의 목적물이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요 먼저 이 갑을 매도인을 우리는 채무자라고 하고 물건을 기준으로 물건을 줄 사람 알죠? 물건을 넘겨받을 사람 이 사람을 채권자 등기청권 채권자 이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물건을 이전시킬 사람은 채무자
물건을 이전 받을 사람을 채권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요, 용어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법률 효과 속에 등기청권하고 대금지급청권, 등기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있다. 이렇게. 자, 이제 갑이 있죠? 갑이 을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방금 했던 것을 봐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했던 것을 여기서 너무 이렇게 크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 큰 것을 우리가 이제 압축을 하죠. 압축해서 여기 청약과 승낙을 말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매매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대금청권하고 등기청권을 법률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약을 법률 사실, 승낙을 법률 사실,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면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이 이루어지고, 이 원인에 의해서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축소 해석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 법률 사실이 모이면 법률 요건, 매매 계약을 하는 법률 요건이 이루어지고, 이 법률 요건에서 법률 효과가 나온다. 이란 말이죠. 그럼 이거 이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읽고, 법률 효과는 뭐냐?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법률 효과는 뭐냐? 이렇게 몇 번씩 암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암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림을 봐. 그래,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요, 만약에 여기서 법률 요건은 뭐냐?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럼 법률 사실은 뭐냐? 법률 사실, 만약 법률 요건은 또 뭐냐?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법률 사실이 뭐냐면 법률 요건이죠. 그럼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보면 법률 사실은 뭐냐?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다. 알겠죠?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률 사실이 뭐다고 하는 것을 아무리 네이버 지식 검색에 해가지고 그것을 수십 번 눈으로 봤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지나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림으로 봐야 돼. 그림으로. 그럼 민법이 하루아침에 끝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 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이걸 본다면 이것만 봐봐요. 지금 여기서 보면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다. 그러면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방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여기는 이제 봐봐. 여기는요, 법률 요건은 뭐죠? 법률 요건은 원인으로서 법률 효과에 대한, 법률 효과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고,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이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의 원인,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이죠. 알겠죠? 요건은 원인이니까. 알겠죠? 뭐에 대한 원인이다? 법률 효과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그럼 법률 효과는 뭐다?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이다. 효과는 결과죠. 알겠죠?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이다.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죠? 별것도 아니죠, 지금. 그럼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하죠.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알겠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뭐 법을 전공하신 분, 변호사 하신 분한테 가서 법률 요건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똑바로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을 보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림을 보고 그냥 읽으면 돼. 나처럼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읽으면 돼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럼 전체로 법률 요건이라는 건 뭐냐?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전체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전체를 얘기하면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꼭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죠.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다. 법률 효과에 대한 결과로서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용어로 하는 건 딱 정해진 게 아니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앞뒤로 어떤 말을 섞더라도 그게 이해가 돼야 돼.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무작정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암기한 사람은 이렇게만 읽어.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 법률 요건이다. 이것만 딱 알고 있어. 그런데 법률 효과를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말한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법이라고 해서 우리 시험은 내가 왜 자꾸 우리 기출문제가 85% 이상이 계속 출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다 똑같거든요. 작년 문제, 재작년 문제 다 똑같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돼요? 다 똑같은데 불구하고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전혀 다르다고 꼭 생각을 해. 뭐 기출문제를 이제는 죽었다는 둥 별소리 다 한단 말이죠. 그럼 왜 그래요? 일방성으로만 뭐 암기하고 있고 나머지 뒤로 빼간 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 즉 그걸 응용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응용력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가 선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중요하죠? 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법률 관계는 뭐죠? 법률 관계는 권리 관계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것을 권리 의무 관계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다? 이것을 불행하면 이것을 채무 불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여기는 왜 권리 의무라고 했는데 여기는 자꾸 채권 채무라고 하는가?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와 의무라고 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채권법에 가면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의무를 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채권, 채무 이렇게. 그리고 법률 관계는 권리 관계, 권리 의무 관계. 그래서 이 권리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인간관계는 뭐다? 인간관계는 권리 의무가 없다 그랬죠. 권리 의무가 없으니까 이것을 불이행했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을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호의 동성 같은 게 인간관계잖아요. 대표적이죠. 학원에 오셨는데요. 내가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그분을 태워다 준단 말이죠.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죠. 알겠죠? 그러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 호의동성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아무리 공짜로 남의 차를 타고 갔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해서 내가 피해를 입으면 나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치료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뭐라 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죠. 지금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했죠. 권리. 우리 방금 했었죠.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권리라고 하고 권리를 다른 말로 법률 관계라고 하죠. 그런데 분명히 법률 관계하고 인간관계는 서로가 차이가 있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법률 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언제나 인간관계냐? 그게 아니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인간관계죠. 그런데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자식을 때렸는데 자식이 코뼈가 부러졌어. 그럼 폭행으로 인한 폭행치상이 되겠죠. 그럼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죠. 그러면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법률 관계가 성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언제나 인간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법률 관계로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용어에 익숙해야 돼. 법률 관계는 권리고 권리는 권리와 의무의 줄임말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엮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호의동성이고요. 그래서 채권 채무관계 없고 채무불이행이 없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 하지만 호의동성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러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그것은 법률관계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요 호의동성을 했다. 공짜로 차를 타고 갔다 해서 사고가 났다 해서 손해배상액을 깎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요 그 사람이 내 차 타고 싶다 해서 그건 타락했는데요.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럼 치료비를 전부 다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그 뭐죠? 이건 아니다.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감경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다 술을 마셨단 말이죠. 두 사람 술을 마시고 이 음주한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운전석에 먼저 조수석에 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안전벨트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발생해서 손해가 크게 났단 말이죠. 판례가 뭐라 했냐? 이때는 30%의 손해를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두 사람이 같이 술을 마시고 음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조수석에 탔고 그 탔으면 또 안전벨트라도 해야 되는데 안전벨트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고가 더 커졌다 이 말이죠. 그때 30%를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원칙적으로 호의동성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감경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죠?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만 감경할 수 있는 것이다. 아주 최우적으로.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법률 요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법률 요건양은 뭐다? 원인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법률 요건은 좀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법률 요건은 잠깐 쉬었다가요, 여러분요, 강의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